제가 유튜브에다도 이거 같이 올려드리잖아요. 근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꽤나 많더라고.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좀 생방송을 많이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제 생방송 분들한테는 이제 유튜브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러니까 뭐 제가 조합 구성한 거나 추천 픽, 그리고 매 경기마다 제가 뭐 보는 픽 같은 거는 여기 오른쪽 위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우선순위 같은 거 생방송에서는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형님들은 끝까지 보시면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생방송 많이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첫 경기 미네소타 대 오클랜드. 소니 그레이랑 메디나랑 붙죠. 근데 소니 그레이가 사실 되게 잘해. 지금 보면은 후반기에 80.1이닝 동안 2.69로 본연의 모습을 찾았어요. 지금 소니 그레이가 올 시즌에 방울 2.80, 얘가 막 3점대 초반까지 갔었는데 최근의 활약들로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특히 최근 6경기 동안 소니 그레이가 1.46, 아주 괜찮은 활약 해주고 있어요. 뭐 이 기간 동안 근데 좀 원래 좀 홈런을 많이 안 맞는 선수인데 이 기간 동안 좀 피홈런은 많아졌기는 한데 그래도 잘 맞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볼넷이 많이 줄고 삼진은 또 늘어나가는 모습들. 요즘에 특히 또 볼넷이 많이 주는 게 눈에 띄어요. 소니 그레이가 올 시즌 182이닝 동안 볼넷 54개로 그 예년들에 비하면 이런 볼넷 비율 같은 게 굉장히 좋아진 편이에요. 소니 그레이가 한창 잘 나가던 커리어 초반 뭐 오클랜드 시절이나 그럴 때 보면은 이런 색깔이었거든. 굉장히 단단하게 잘 막아주고 홈런 잘 안 맞고 볼넷 잘 안 주고 안정적인 스타일이었는데 그런 모습들이 올 시즌 미네소타에서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딱 지표들도 최근 몇 년간 가장 좋은 성적이기도 하고, 내일 또 아마 이 경기가 낮 경기인데 소니 그레이는 또 낮 경기에 밤 경기보다 더 잘해요. 밤에는 한 3점대 정도로 거의 되는데 낮에는 1.77, 낮에 더 잘하는 선수고 낮에는 피홈런이 한 방밖에 없었다. 뭐 이런 것들까지 여러 가지로 소니 그레이는 좋게 볼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이제 루이스 메디나, 오클랜드 선발 메디나는 얘는 좀 올 시즌에 좀 마이너리그랑 뭐 왔다 갔다 많이 했었죠. 8월 달에는 6.10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보면은 평소보다 소화하는 이닝들 그래도 한 5, 6이닝은 원래 해줬었는데 얘가 또 왜냐면 좀 잘하던 구간이 있었거든, 메디나가. 근데 그런 구간들에 비해 최근 8월달 이후로는 보면은 잘하던 구간에 비해 아쉬운 면이 많이 있었어요. 뭐 실점이라든지 평자라든지 여러가지. 그래가지고 마이너리그 갔다 왔다가 9월달에 또 다시 또 메이저리그에 올라왔거든요. 콜업 돼가지고. 그랬는데 또 콜업 이후에 6.62로 그냥 그저 그렇다. 딱히 오클랜드의 메디나를 좋게 볼 만한 건덕지가 별로 없습니다. 일단은 이 경기는 그래서 좀 어제처럼 선발 차이가 확연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도 근데 미네소타가 파블로 로페스를 냈는데 에스테스 상대로 꽤나 고전을 하긴 했어요. 근데 파블로 로페스도 잘하지만은 올 시즌 미네소타에서는 소니 그레이가 제일 낫다고 봐야 됩니다. 안정감 있고 믿을만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 경기 미네소타의 승, 마헨 뭐 이렇게 보고는 있거든요. 그리고 여태 올 시즌 미네소타랑 오클랜드 상대 전적 보면은 미네소타가 5대0으로 그냥 계속 크게 이겼어요. 그런 경기들이 전부 다 내일 기준점 8.5점, 8.5 기준으로는 전부 다 오바였다.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저는 미네 승에 미네 마인 보고 있기는 한데, 근데 소니 그레이가 나오면 또 오클랜드가 점수 내기가 쉽지 않을 거거든요.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클랜드가 지금 13경기 때 한 자릿수 안타에 머무르고 있어요. 투수 상황이라든지 오클랜드의 빠따 상황 이런 거 계산을 해가지고 오클랜드의 프렌에 가게 되면은 이 오클랜드가 빠따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프렌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 요즘에 보면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 오클랜드가 진 경기들 보면은 제가 15경기 기준 11패가 보이는데 11패가 전부 다 마인 당한 거예요. 오클랜드는 요즘에 지면은 다 죄다 마인 당하고 하니까 애지간해서는 상대의 마인 쪽을 보는 게 맞는데, 특히 이런 실점이 적고 뭐 미네소타 빠따도 그 한 경기, 제가 최근에 미네소타 갔다가 천사전 그때도 소니 그레이 등판이었는데 그때 1대0으로 졌거든요. 근데 그게 지구 우승 확정한 다음 날이었어. 뭐 전날에 뭐 지구 우승 기념해서 뭐 술을 진탕 처마셨는지 5안타밖에 못 치고 졌는데 그 이후로는 다시 또 미네소타가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내일 뭐 미네소타 좋게 볼 이유들이 꽤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음 이제 화싹 대 애리조나는 좀 양팀의 선발들이 좀 아쉬운 편이에요. 뭐 화싹도 튀장에 나오는데 튀장은 대놓고 후반기 64.1이닝 동안 5.46 그냥 그저 그런 투수고 볼넷이 특히 40개로 되게 많다. 얘가 좀 보면 피안타율은 적은 편인데 이렇게 높은 방어율이라면은 좀 몰아맞을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좀 별로예요. 내일 이 경기가 또 낮 경기인데 올 시즌 보면 낮 경기 때 9.60, 밤에는 4.10으로 차이가 꽤나 있었다. 낮 경기 때 또 특히 못하는 선수이기도 하다. 튀장 같은 경우는. 근데 애리조나는 내일 그 이제 자비스거나 아마 길버트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둘 다 마이너리그에서 올려 쓴 선수예요. 자비스는 마이너리그에서 한 최근 10이닝 동안 4.50으로 괜찮았나 보지? 콜업한 이후에 19.1이닝 동안 4.26으로 꽤 괜찮은 활약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콜업되고 나서도 많은 이닝은 소화하지 않았지만은 그냥 적당하게 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또 자비스 말고 또 길버트라는 애가 나오게 되면은 얘는 아직까지
메이저리그에서 던진 적은 별로 없는데 마이너리그에서 30.2이닝 동안 4.35, 마이너리그 최근 3경기 동안은 9이닝 3실점 3.00. 그러니까 많은 이닝 소화 안 하지만은 적당하게 막아줬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리조나는 한마디로 내일 선발 상황이 좀 믿을만 하진 않다. 일반적으로 애리조나 선발하면은 메릴 켈리나 뭐 잭 갈렌 이런 애들만 믿잖아요. 근데 어제도 못 믿어왔던 그 잭 데이비스가 나왔는데 애리조나가 또 3대0으로 이겼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경기는 그냥 애리조나가 대놓고 갈 길이 바쁘잖아. 지금 그 와일드카드 레이스도 급한 상황이고 애리조나로서는 1승 1승이 소중하고 화싹은 사실 좀 미련이 없단 말이죠. 그냥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 애리조나 지금 제가 화싹과의 시리즈 동안 내내 계속 에리승의 마인, 에리승의 마인, 에리승의 마인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그냥 무난하게 해주더라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 양키스랑 한 것도 경기를 봤어요. 애리조나를. 보니까 뭐 코빈 캐롤도 많이 살아났고 애리조나 빠따들이 쳐줄 만큼은 쳐줘. 그래서 저는 그냥 내일 또 비슷하게 에리승의 에리 많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경기는 밸류가 높을 것 같진 않아. 아무리 뭐 직전 경기 잭 데이비스가 못 믿어도 뭐 자비스나 길버트 같이 아무것도 검증되지 않은 애들보다는 그래도 최소한 좀 나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제보다는 이 경기는 밸류가 낮을 것 같아요. 애리조나 승이나 마인이.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여러분은 패스하셔도 되고 저도 아마 그냥 뭐 짬통 폴더에 에리 마인 넣어보는 정도 그 정도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밀키 대 세인트루이스 저는 이 경기 아마 패스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내일 미러키 선발이 코빈 번스예요. 대놓고 에이스죠. 근데 미러키의 빠따를 지금 좀 믿을만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코빈 번스는 여기 적힌 대로 7월달에 되게 잘했었고 8월달에는 조금 못 미쳤다. 7월달에 1.85였고 8월달에 3.51 OPS 차이도 꽤 나고 뭐 올 시즌 전체로 보면 피안타율 3등 WHIP 10등 굉장히 훌륭한 선발 자원이죠. 위기도 많이 안 맞고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상대로 통산 방어율 2.97로 좋은 편이고 그리고 피안타율 세인트루이스 빠따들한테도 2할 4푼 1리로 꽤나 잘 막았다. 어쨌든 코빈 버스는 믿을만은 한데 그리고 저번에 막 양키스 상대로 뭐야 8이닝 무실점 뭐 노이트 막 이렇게 하고 했잖아요. 근데 그 뒤로도 바로 다음 경기에 워싱턴한테 5점인 사실점하고 여러 가지로 코빈 버스를 대놓고 믿기는 조금 힘든 것 같아 나는. 한창 얘가 코빈 버스가 잘했을 때는 막 사이영도 수상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올 시즌 보면은 방어율 자체가 3.46으로 그때의 위용이 아니고 그냥 좀 뜬금포로 쳐맞을 가능성이 꽤나 있다. 아주 마음 놓고 번스를 그냥 좋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른 시즌들에 비하면. 뭐 세인트루이스의 다코다 허드슨도 그냥 보시다시피 7월달에 4.19, 8월 이후로는 5.1 부진한 편이고 최근에 8월달 이후로 홈에서는 3.19, 원정 7.61로 원정에서 안 좋다. 내일 원정인 등판이죠. 그 다코다 허드슨도. 그리고 통산 미러키 상대로 5.10에다가 피안타율 2할 8리 뭐 여러가지로 투수력이 많이 밀려요. 근데 저는 이 경기를 패스할 것 같은 게 최근에 미러키 빠따 때문에 뭐 세인트루이스도 빠따가 안 좋은데 미러키도 최근 4경기 동안 7안타 8안타 5안타 7안타 제가 이 미러키를 안 좋게 본 게 얘네도 지구 우승을 확정했던 경기 다음부터는 빠따가 많이 풀어져 있다. 그래서 뭐 미러키는 딱히 뭐 엄청난 이런 동기부여는 없는 것 같고 세인트루이스는 시즌이 끝났죠.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지금 세인트루이스가 최근 10경기 타율이 1할 7리고 전부 다 한 자릿수 안타였고요. 지금 14경기째 한 자릿수 안타를 치고 있어요. 세인트루이스 빠따도 믿지 못한 상황이라 가지고 저는 그냥 이 경기는 패스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언더 정도 보던지. 이 경기 기준점이 7.5점인데도 불구하고 미러키나 세인트루이스나 최근 10경기 동안 언더가 6번이었다. LG간에서는 저는 뭐 배당도 맛이 없고 코빈 번스 나온다고 미러키 마인이 1.85긴 한데 빠따를 믿어야지 또 마인에 갈 수 있잖아. 근데 저는 지금 미러키의 빠따를 잘 못 믿겠어가지고 이 경기는 그냥 아마 패스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필라델피아 대 피츠버그. 내일 이제 휠러가 나오죠. 휠러가 요즘에 조금 오락가락 하는 것 같긴 해요. 휠러가 최근 12경기 동안 76.2이닝 3.05 나쁘진 않죠. 근데 퐁당 실점 많다고 써있는데 얘가 휠러가 2실점 3실점 1실점 4실점 1실점 3실점 빵실점 6실점 1실점 5실점 이런 식으로 막 왔다 갔다가 너무 심해. 그러다 보니까 아주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내일 그리고 이제 홈등판이잖아요. 근데 얘도 올 시즌 보면은 홈에서는 4.2, 원정 3.16으로 오히려 홈에서 부진했었다. 뭐 그냥 필라델피아 휠러는 그 피츠버그 상대로는 굉장히 강했다는 면은 있어요. 피츠버그 상대로 최근 6경기 정도 상대한 것 같은데 2.13으로 아주 좋고 아주 많은 타자를 상대하진 않았지만은 피츠버그 현재 로스터 애들 상대로 9푼 7리 1할도 안 된다. 피안타율이. 근데 이게 피츠버그가 워낙에 좀 신인 기용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보지만 어쨌든 기분은 좋죠, 휠러가. 그리고 뭐 반면에 루이스 오티즈 같은 경우는 그냥 평범합니다. 복귀하기 전에는 이제 4.86으로 그냥 그저 그런 편이었어요. 그저 그런 편이었고 8월달 이후 이제 복귀한 뒤로는 5.14 그냥 4점대 후반에서 5점대 초반 그냥 그 정도 애매한 선발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오티즈가 가끔씩 막 그때 뭐 8이닝 1실점 해가지고 피츠버그 연패를 끊어내고 막 그런 경기도 있긴 하지만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막 아주 신뢰할 만한 투수는 아니라 가지고 그냥 선발 체급차도 꽤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빠따 차이도 꽤 있죠. 최근 이제 10경기 동안 필라델피아가 8승 2패예요. 8승 2패. 지금 7연승 달리고 있기도 하고. 근데 이게 뭐 빠따덕은 아니었어요. 사실 좀 전부 다 좀 애매하게 승리하고 뭐 그런 거긴 했는데 그냥 뭐 선발 차이도 있고 필라델피아의 요즘 분위기도 좋고 반면에 피츠버그는 지금 3연패 중이기도 하고 이거는 그렇게 깊게 생각 안 하고 뭐 단서 같은 것도 딱히 안 보여. 피츠버그가 내일 뭐 갑자기 잘할 만한 단서라든지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냥 필라승의 필라 마헨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5로는 10경기 중에 7번이 오바였다. 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오바도 한번 생각은 해볼게요. 근데 이 경기도 밸류가 막 높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생각보다 필라델피아 강승배당 1.41이면은 그래도 생각보다는 높네. 근데 저는 1.41은 별로 맛이 없어가지고 마헨 보긴 좀 그렇고 아마 패스하지 않을지 아니면 마헨을 그냥 짬통에 넣는 정도? 그리고 볼티모어는 내일 딘 크레머가 예상이 돼요. 저도 이제 맨날 말하지만은 볼티모어의 브래디쉬, 그레이슨 로드리게즈, 크레머 이렇게는 좀 믿을만한 선발들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그 가운데 내일 크레머가 나오는데 크레머는 내일 사실 그 3명 중에서는 크레머는 좀 불안불안한 편이야. 최근에 보면은 7월달 이후로 여기 적힌 대로 14경기 동안 3.30으로 잘했었다. 그리고 후반기에 홈에서는 3.74, 원정에서는 2.57. 얘가 올 시즌 전체로 봐도 홈보다는 원정에서 잘했었어요. 캠든야드에서 좀 약했는데 후반기도 그런 면모는 드러나고 있고 최근 3경기 동안 4.1이닝 5실점, 5이닝 2실점, 3.1이닝 6실점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사실 저는 크레머는 앞서 나왔던 브래디쉬나 그레이슨 로드리게즈에 비해 좀 안정감은 덜한 것 같아요. 최근에 신뢰도가 좀 덜한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보스턴 선발 세일 같은 경우는 얘도 부상으로 오랫동안 좀 올 시즌에도 부상 때문에 좀 고생을 했는데 6월달 초에 부상자 명단 가가지고 한 2달가량을 쉬다 왔거든요. 근데 쉬기 전에 마지막 한 6경기 동안은 잘했어. 근데 복귀한 이후에 38.2이닝 동안 4.81 별로 못하고 있습니다. 세일도. 복귀한 이후에 홈에서는 5.47, 원정에서는 3.13이었다. 그러니까 원정에서는 꽤나 했어요. 세일이. 내일도 원정 등판이기도 하고 다른 거는 그렇게 볼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양팀 선수들 둘 다 크레머도 보스턴 상대로는 7.52로 안 좋았었고 세일도 볼티모어 상대로는 5.29 볼티모어 로스터 애들한테 3할 5리로 굉장히 많이 맞았다. 그리고 얘네들 맞대결 전적 올 시즌 9번 만나가지고 그 중에 오바가 7번이었다. 내일 근데 보면은 최근 10경기 동안 양팀 다 9.5 기준으로는 7번 언더 3번 오바 이렇게 언더 지표가 좀 눈에 띄더라. 여러 가지로 지표들이 상충되는 게 별로, 그러니까 아다리가 맞아떨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지표가 보면은 양팀 다 상대 전적도 안 좋고 최근에 분위기도 그냥 그저 그런 편이고 그래가지고 양팀 선발들 봤을 때 부진할 가능성이 잘 던질 확률보다는 좀 높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상대 전적도 그렇고 그런데 그리고 맞대결 전적 같은 것도 오바가 많았다. 9.5 기준으로 그런 게 많았는데 최근에 빠따 상태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는 언더가 많았대. 또 좀 많이 까다롭죠. 그냥 이 경기는 저는 볼티모어 승 정도만 한번 생각해볼까? 그냥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볼티모어 승배당 1.58인데 지금 볼티모어가 그래도 막 어떻게 끈덕끈덕지게 이기고는 있어. 저번에 워싱턴한테 1대0으로 이기고 뭐 많은 득점을 못했는데 요즘 보면은 그래도 이기긴 이겨. 4연승 정도 달리고 있고 보스턴은 반면에 4연패 중. 다른 것보다 보스턴의 빠따가 지금 돌아올 기미가 안 보여요. 지난 한 5경기 동안 7안타, 8안타, 5안타, 11안타, 3안타 이 기간 동안 1승 4패였죠. 그리고 4연패 중이기도 하고 그냥 보스턴의 빠따는 확연하게 하락세. 볼티모어도 빠따가 뭐 이렇게 아주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뭐 어떻게 이기고 막 그래. 그래서 이 경기는 어려운데 볼티승을 좋게 보고요. 언더는 그냥 이거는 제 쪼예요. 그냥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는 오바가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최근 경기들에서는 볼티모어나 보스턴이나 빠따가 많이 안 좋았었고 최근 10경기 동안 언더 7번에다가 뭐 기준점 9.5면은 꽤나 높아 보이기도 하고 왜냐면 보스턴도 이게 홈이 아니라 원정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볼티승에 언더 보는데요. 이 경기도 사실 맛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토론토 대 양키스 경기는 이건 나는 배당 메리트가 없더라고. 일단은 루크 이버가 나오죠. 자타공인 올 시즌 최악의 선발 가운데 하나 그리고 크리스 매시. 토론토는
베짓은 약간 요즘에도 오락가락을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꽤나 믿을만은 하죠. 베짓 하면 제가 맨날 말씀드린 게 뭡니까? 홈이랑 원정 차이가 있다. 근데 후반기에는 뭐 그런 차이들이 별로 두드러지지 않더라.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올 시즌 홈에서의 OPS, 피안타, 피홈런. 아래에 있는 게 원정에서의 POPS, 피안타, 피홈런. 올 시즌에 원정이랑 홈이랑 이닝 차이가 별로 안 난다고 많이 썼죠. 한 10이닝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렇게 안타 숫자나 홈런 숫자 차이가 많이 난다고. 전반기에 이런 게 두드러졌었고요. 후반기에는 별로 후반기에 홈이나 원정 차이는 크지가 않아요. 어쨌든 후반기에도 3.16으로 꽤나 잘하고 있다. 오히려 전반기보다 잘해요. 밤 경기에 3.06으로 강하다는 점. 여기 경기는 이제 내일 밤 경기입니다. 그리고 그 알레한드로 커크, 포수가 알레한드로 커크일 때 2.64로 잘했다. 요즘에 계속 알레한드로 커크랑 한 맞추고 있죠. 그래서 베짓은 그냥 딱 봤을 때 후반기 활약도 또 괜찮고 나쁘지 않다. 최근 한 5경기 정도에서 텍사스한테 한번 5.1이닝 5실점으로 홈에서 좀 당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도 홈에서 피안타랑 피홈런 적다 이랬었는데 그냥 저렇게 뜬금없이 한번 쳐맞을 때가 있다. 뭐 그 정도인데 통상 이제 양키스 상대는 2번 정도밖에 상대 안 했긴 하지만은 1.38로 굉장히 성적이 좋았었고 양키스 로스터 애들한테도 2할 3푼 사리로 맞대결 전적도 괜찮았다. 그리고 양키스 선발 루크 이번은 대놓고 최악의 선발이라고 했는데 보이는 것처럼 신시내티 시절 6.87, 시애틀 시절 6.08, 그리고 양키스 이적해서는 지금 2경기 나왔어요. 4이닝 3실점, 5.1이닝 무실점으로 9.1이닝 3실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수준이긴 합니다. 근데 밑에 있는 것처럼 올 시즌에 피안타율 3할 6리, 피안타율이 3할 6리예요. 존나 높죠. 얘 위로 아마 카라스코랑 웨인라이트 둘 다 대놓고 개망한 애들인데 루크 이번은 그래도 걔네들처럼 이제 늑다리 취급은 안 받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안타율이 3등이다. WHIP 1.64, 이닝당 주자출루 1.64명 시킨다. 그만큼 위기를 많이 맞는다는 거고 피홈런도 9이닝당 2점. 이게 대놓고 최악의 투수예요 루크 이번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선발 차이 때문에 저는 베짓을 좋게 보고, 지금 토론토가 굉장히 그 와일드카드 레이스에서 갈 길이 바쁜데 양키스한테 지금 발목 2번 잡혔잖아요. 저는 내일은 그래도 토론토가 설마 양키스한테 수입 당할까? 약간 이런 마인드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토론토 승을 생각하는데 베짓도 가끔 쳐맞을 때도 있고 양키스도 요즘 보면 맞다가 좀 괜찮단 말이야. 3연승 중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토론토 승을 보기에는 저는 리스크가 꽤 있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1.44짜리 토론토를 물기에는 별로 메리트가 없다. 그래서 이 경기는 애지간하면 안 가지 않을지. 그리고 뉴욕 매치 대 마이애미 내일 데이비 피터슨이랑 러자도가 붙는데 피터슨은 올 시즌에 원래는 좀 불펜 자원처럼 이렇게 많이 나오다가 후반기쯤부터는 선발로 전환을 많이 했어요. 근데 후반기에 이제 47.1이닝 동안 4.18 좋았다가 많이 떨어졌죠. 최근 6경기 동안 4.2 4실점, 그리고 천사 만나고 7이닝 1실점으로 꿀 빨고 그 다음에 시애틀한테 4이닝 4실점, 6이닝 3실점, 5.2이닝 3실점, 4이닝 4실점으로 꾸준하게 실점이 많이 늘었습니다. 요즘에 데이비 피터슨이. 그리고 이닝도 소화하는 이닝도 많이 줄었고. 그래서 내일도 딱히 피터슨이 아주 잘하겠지 막 이런 생각은 별로 안 드는 것 같아요. 일단은 보시다시피 여기 9월 달에는 5.95로 안 좋았다 뭐 이런 지표도 있고, 반면에 러자도는 분명 잘했었거든. 최근 6경기만 딱 놓고 보면 러자도가 2.91로 나쁘지 않아. 근데 그 전에 3경기 동안 11.68로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 3경기가 3.2이닝 6실점, 3.1이닝 7실점, 5.1이닝 4실점 이렇게 돼요. 이렇게 안 좋았던 기간을 딛고 최근 6경기 동안은 한창 좋았던 때의 모습. 러자도가 기본적으로 한 막 97, 8마일짜리 패스트볼을 뿌리는 좌완에다가 슬라이더도 위력적이고 굉장히 잘 던지는 미래가 전망이 좀 밝은 친구거든요. 근데 좀 기복이 있어. 그 6경기 잘하고 있다는 6경기 중에서도 미러키한테 5이닝 6실점으로 좀 많이 쳐맞기도 했어요. 그래도 요즘에 폼도 좋고 5할승률 밑에 팀한테는 2.71로 센 편이기도 했고 대놓고 매치 바타 상대로는 2할 8리 성적이 좋은 편이에요. 맞대결 전적도. 그래서 여러가지로 투수의 분위기 같은 거 봤을 때는 마이애미가 앞선다. 그리고 마이애미도 지금 1승이 되게 급하죠. 마이애미도 지금 시카고 컵스를 제치고 와일드카드 레이스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찬스란 말이야. 비록 이제 마이애미가 어제 뭐 더블헤더 같은 거 하고 해서 양팀 다 지금 좀 불펜도 아쉽긴 한데 경기를 길게 가면은 마이애미가 유리해요. 뭐 나르디라든지 이름 기억 안 나. 어쨌든 마이애미의 괜찮은 불펜도 뉴욕 매치는 사실 브룩스, 레일리나 오타비노 말고는 없는데 불펜이 더 훨씬 더 낫기도 하고 여러가지로 마이애미 승리 배당도 괜찮고 갈만한 경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시카고 컵스는 내일 애틀랜타랑 한다. 상당히 빡세죠. 물론 애틀랜타가 이제
내셔널리그 전체 1번 시드까지 확정해가지고 사실상 애틀랜타는 남은 경기에 별로 미련이 없기는 해요. 그리고 요즘 보면은 뭐 이투수 저투수 다 올려 쓰고 있죠. 뭐 도드라든지 쇼버, 뭐 슈스터 이런 애들 그냥 다 지금 시험 삼아 써보고 있는데 쇼버도 올 시즌에 종종 나왔었어요. 올 시즌에 6월달, 7월달쯤에 올라와가지고 4.57. 대체로 한번 막 3.1이닝 5실점으로 좀 실망스러울 때도 있었지만은 뭐 어느 정도 5이닝 3실점 정도는 잘 풀리만 해주는 선수였어요. 2002년생으로 미래가 좀 밝은 선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마이너리그에서 8월달, 9월달 사이에 3.88로 꽤나 좀 가다듬고 올라온 상태입니다. 일단 쇼버는. 스트로머는 사실 올 시즌 내셔널리그 방어를 1등일 때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한동안 안 좋다가 그리고 부상을 이유로 한 달 반 정도로 쉬었거든요. 9월 중순에 돼서 이제 복귀를 했는데 9월 달에 이제 복귀한 이후로 2이닝 무실점, 1이닝 1실점, 3이닝 3실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막 믿을만 하진 못해. 아직까지는 우리가 알던 시절의 스트로먼이 아니구나 이런 느낌이 확 풍겨요. 밑에 적힌 것처럼 전반기에는 2.96으로 상당히 좋았다가 전반기 막바지부터 슬슬 이제 받기 시작하더니 후반기에는 8.5으로 너무 안 좋았다. 물론 후반기에 소화한 이닝 자체가 얼마 안 되긴 하는데 스트로먼은 점점 가면 갈수록 좀 실망스러웠어요. 그리고 내일 경기 기준점이 9.5점인데 애틀랜타는 최근 10경기 중에 8번 오바, 시컵은 6번 오바. 올 시즌 얘네가 맞대결을 5번 치렀는데 그 중에 4번이 9.5 기준 오바였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는 내일 뭐 애틀랜타가 스트로먼도 괴롭힐만 하고 그리고 쇼버라는 만만한 투수 상대로 시카고 컵스도 꽤나 쳐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내일 그냥 오바를 좀 더 우선적으로 보고 그 다음으로 뭐 애틀슨 정도? 애틀슨도 쇼버가 나서 그런지 배당이 나쁘지가 않더라고. 일단은 이 경기는 저는 애틀슨과 오바 그 중에서도 오바를 조금 더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콜로라도 대 다저스. 저는 요즘에 다저스랑 콜로라도 이거 쿠어스인데도 계속 언더를 까고 있거든요. 근데 언더가 맨날 들어와. 일단은 내일 플렉스는요. 여기 위에 적혀있는 거 그냥 올 시즌 행보예요. 시애틀에서 스타트 피처로 나와가지고 선발로 나와가지고 8.86 안 좋았다가 그래서 불펜으로 썼더니 6.53이었다가 콜로라도로 이렇게 이적해 와서는 선발로 나와서 6.75 그냥 그저 그랬습니다. 근데 그저 그랬는데 그 와중에도 한 5이닝 3실점 정도로 꽤 괜찮은 구간도 있긴 했었어. 시애틀 시절보단 난 오히려 콜로라도 때가 나은 것 같아요. 내일 또 올 시즌 보면 홈에서 5.90, 원정 9.45로 콜로라도 이적 이후에도 오히려 쿠어스에서 성적이 좀 괜찮아요. 플렉스는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올 시즌에 초반에 너무 쳐박아가지고 그때보다는 사정이 좋아 보인다. 일단 이런 생각 좀 들고요. LA 다저스는 내일 여기 보니까 야보로라고 나와 있는데 야보로가 켄자 때는 선발로 많이 나왔어. 선발로 나와서 4.24 이 정도 했는데 다저스에 와서는 롱릴리프 역할을 많이 했단 말이죠. 선발보다는. 누구지? 뭐 에미 쉬언이나 개빈 스톤, 뭐 페피언 이런 애들이 나오고 나서 한 뭐 3, 4이닝 던져줄 때도 있었고 한 뭐 짧게는 2이닝, 1이닝 던질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다저스 와서는 괜찮아요. 성적이. 제가 야보로는 그래도 좀 좋게 평가하는 편인데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보로가 어떤 선수냐. 맨 아래에 있는 거 이거만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 지금 보면 이게 빨간 거는 좋은 거고 파란 게 안 좋은 거예요. 야보로가 자신 있어 하는 거 EV랑 뭐 하드히트, BB 뭐 이런 거래. 이게 뭐냐. EV, 익시트, 벨로시티. 상대팀 타자가 딱 야보로가 던지 공을 쳤을 때 그 공의 속도예요. 타구의 속도가 상위 거의 1%급으로 좋다. 말 그대로 타자들이 친 공이 느리다는 거지. 뭐 땅볼 된다거나 뭐 그런 걸로. 보통 막 홈런이 되는 타구들이 막 100마일 이상 막 이러잖아요. 105마일, 110마일 막 이러잖아요. 근데 야보로의 공들은 대체로 그런 타구의 비율이 낮았다. 옆에 있는 거 하드히트. 타구의 속도가 95마일 이상인 거를 하드히트라고 하는데 야보로는 이런 거를 억제하는 능력이 상당히 좋다. BB%. 볼넷을 잘 억제한다. 야보로는 그야말로 컨트롤이 굉장히 좋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뭐 체이스 레이트, 이제 유인구 헛스윙률, 뭐 커브라든지 이런 거 야보로가 던지는 구종들이 되게 좀 상대를 잘 속인다 뭐 이런 거고 옆에 있는 거 안 좋게 찍혀 있는 거 FB 벨로, FB 스핀. 패스트볼의 속도나 패스트볼의 이런 회전수, 분당 회전수 이런 패스트볼의 구위가 거의 리그 최하 수준이라는 거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타구의 생산력이 상당히 높다. 뭐 그런 거거든요. 어쨌든 야보로는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투수다.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싶은데 어쨌든 좀 스타일이 확고한 편이라는 거예요. 야보로가 이렇게 개볼을 유도하는 능력이 좋다 보니까 내일도 콜로라도 이 쿠어스가 상당히 좀 빡센 구장이잖아요. 뭐 여러 가지 요인들로 뭐 타구의 속도가 뭐 평소보다 빠르다. 뭐
뭐 고산지대여가지고 중력의 영향을 덜 받아가지고 유인구들이 뭐 변화구가 잘 안 떨어진다 뭐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요즘에 양 팀이 내일도 기준점이 11.5점이거든요. 근데 11.5점 기준으로 콜로라도는 10경기 중에 7번이 언더, 다저스는 9번이 언더였어요. 지금 얘네 둘의 시리즈도 그때 더블헤더 한 경기 빼고 나머지 다 지금 11.5 기준 언더가 나고 있거든. 그리고 내일 나름대로 조금 더 믿을만한, 저는 좀 플렉센이 체이스 앤더슨 이런 애들이나 프리랜드 나올 때보다 믿을 수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거고, 야보로도 뭐 구장 특성상 콜로라도 같은 구장에서 그렇게 막 위기가 많을 것 같진 않다, 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저는 이 경기 요즘에 흐름대로,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다저스도 우승 이후에 최근에 빠따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뭐 최근 두 경기 동안 18안타 12안타 좀 살아나긴 했는데, 그냥 이 경기도 저는 내일 또 언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애틀 대 텍사스는 내일 이제 길버트랑 몽고메리가 붙어요. 지금 누누이 말하지만 시애틀이랑 텍사스는 되게 빡센 상황에 처해 있다. 지금 그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 지금 순위 다툼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시애틀은 휴스턴과의 일전 이후에 또 텍사스랑 맞붙는단 말이야. 얘네가 지금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 순위가 텍사스가 89승으로 1등, 휴스턴이 87승, 시애틀 85승이에요. 사실상 시애틀은 진짜 남은 경기 다 잡아내고, 특히 이게 텍사스와의 시리즈니까 텍사스를 다 잡아내야지 그나마 희망이 보인단 말이야. 근데 저는 내일 경기 좀 텍사스가 좋아 보여요. 아마 텍사스가 내일 이기면 아마 확정일걸? 최소한 와카까지는 확보일 것 같아요. 시애틀을 떼내는 거니까. 로건 길버트랑 이 몽고메리가 직전 경기에서도 맞붙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결과가 로건 길버트는 텍사스한테 5.2이닝 2실점, 몽고메리는 시애틀한테 7이닝 무실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길버트는 7월달 이후로 3.31, 꽤나 긴 시간 동안 3.31로 괜찮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긴 했는데, 최근 경기들, 최근 4경기 정도 보면은 5.1이닝 3실점, 7이닝 3실점, 5이닝 5실점, 5.2이닝 2실점 이런 식으로 그 전에 아주 좋던 시기보다는 실점이 많이 늘었어요. 3.31의 방어율보다는 꽤나 높은 그런 구간이 있었다. 뭐 통산 텍사스 상대로는 2.87에다가 텍사스 애들한테는 타율 2할 오픈으로 나쁘진 않았죠. 근데 반대로 몽고메리는 시애틀 애들한테 1.98 존나 강했고, 시애틀 빠따들한테도 1할 오픈 오리로 굉장히 강했다. 오히려 로건 길버트한테 꿀릴 게 전혀 없다. 몽고메리는 텍사스 이적 이후에 최근 3경기 동안 0.43, 7이닝 무실점, 7이닝 1실점, 7이닝 무실점으로 진짜 필요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전에 한 3경기 동안 좀 안 좋았는데 요즘 들어서 좋아졌어요. 그냥 여러 가지로 저는 개인적으로 몽고메리가 올 시즌에 꽤나 미들맨으로 삼고 있어요. 몽고메리 경기는 몽고메리 믿고 갈만하다, 뭐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도 최근 3경기 동안 다 7이닝가량 먹어주면서 실점도 적었고 하다 보니까 내일은 텍사스 승 쪽을 좀 더 좋게 볼게요. 길버트도 뭐 잘하긴 한데, 근데 몽고메리보다는 길버트가 안정감이 훨씬 떨어지는 편이죠. 그리고 양팀의 맞대결, 올 시즌에 텍사스가 8대1로 많이 이겼대. 그 가운데 마헨도 꽤나 있었을 거예요. 마헨이 한 5번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로 저는 내일 뭐 시애틀 원정이긴 한데 텍사스 쪽을 좀 좋게 보려고 해요. 근데 텍사스가 좀 홈이랑 원정 성적 차이가 좀 나는 편이긴 한데, 내일도 여기 뭐 컨디션 OPS 같은 거 보면은 텍사스가 우한 상대로 원정 밤 경기에 7-9-2로 후반기에 괜찮게 지키기도 하고, 요즘에 텍사스가 또 빠따를 많이 회복도 했죠. 텍사스가 최근 10경기에 7승 3패 달리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선발 차이도 있고 요즘에 분위기 차이도 있고 양팀 다 중요한 경기인 건 똑같고, 텍사스 쪽을 좀 더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디트로이트 대 캔자스 시티는 오늘 있었던 경기가 부천 지연 때문에 서스펜디드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남은 거 하고 4회부터 그거 하고 나서 좀 불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마 좀 영향이 있을 거예요. 디트로이트는 깁슬론, 캔자스시티는 레이건스가 나오죠. 근데 대놓고 이제 이 깁슬론 같은 경우는 좀 이닝이 많이 없어. 얘가 이제 콜업 돼가지고 한 3경기 정도 뛰었는데 3경기 전부 다 5이닝 2실점, 5이닝 1실점, 5이닝 2실점 이런 식으로 되게 잘 치르긴 했어요. 콜업된 경기들을 다 잘하긴 했는데, 일단은 레이건스에 비하면 일단 보여준 게 적은 편이고, 반대로 레이건스 캔자스시티 이적 이후에 11경기 동안 65.1이닝 2.34 아주 훌륭한 활약했었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 65.1이닝에 삼진 81개, 볼넷 23개, 피홈런 3방, 진짜 그냥 대놓고선 되게 잘하고 있는 투수거든요. 제가 뭐 이런 요인들을 작년 대비 구속이 좌완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7kg가 올랐다. 좌완 투수가 구속이 7kg가 오르면은 가치가 이게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레이건스는 지금 캔자스시티 이적 이후에 정말 훌륭한 활약 보여주고 있다. 물론 가끔씩 한 번씩 뭐 아쉬울 때도 있었지만은, 최근에 휴스턴이랑 2번 했는데 아쉬웠다고 하는 게 휴스턴한테 6이닝 5실점으로 한 번 아쉬웠거든. 그때 볼넷 많이 주고 해가지고. 근데 그 다음 경기에서 휴스턴을 만나가지고 또 6이닝 2실점으로 휴스턴의 발목을 또 잡았다. 레이건스의 폼은 요즘에 상당히 좋고,
뭐 깁스롱도 아쉬울 건 없지만은 레이건스보다는 보여준 게 좀 적은 편이다. 뭐 이 경기는 뭐 서스펜디드 경기 영향으로 뭐 불펜 소모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 영향이 있을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캔자스시티 승을 좋게 봐요. 일단은 선발 차이도 좀 있는 편이고, 레이건스 등판인데 캔자스시티 승배당이 1.80이면은 저는 물만하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언더도 조금 볼만할 것 같은데, 근데 언더는 왜냐면 깁스롱도 아쉬울 거 없는 상태고 레이건스는 대놓고 잘하고 이런데, 이게 분명 서스펜디드 경기에서 불펜 소모가 꽤나 있을 거란 말이지. 내일도 불펜 양팀 다 불펜 운영 폭도 그렇고 변수가 있을 것 같아서 언더오버는 가급적 안 건드리려고. 여기 보시다시피 최근 10경기 기준 캔자스시티가 7.5 기준 오버가 8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좀 걸리고, 왜냐면 깁스롱 대 레이건스 이렇게 붙으면 저는 언더를 좀 생각을 했는데 기준점도 7.5라서 좀 아쉬움이 있고, 그냥 캔자스시티 승 정도만 좀 약간 도전하는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제 분석을 다 마쳤어요. 그래서 내일 제가 보는 거는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경기마다 어떻게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뭐 특이사항 같은 거, 디트로이트 캔자 경기, 왜냐면 깁스롱이 갑작스럽게 내일 한 4회까지 진행되는 거 나머지 던지는 식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러다 보니까 변수가 꽤 많아요. 솔직히 내일이 쉽지는 않아. 어제에 비하면 좀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근데 뭐 그냥 승 배당 이런 것들이 메리트 있는 게 꽤 있는 것 같아요. 마이애미도 그렇고 텍사스도 그렇고. 프로시노네 대 피오렌티나는 이렇게 양팀 다 올 시즌 한 5경기 정도 치르는 동안 평균적으로 득점도 많이 났고, 프로시노네도 이제 작년에 승격팀 치고는 굉장히 많이 뛰는 축구 하면서 압박 많이 걸고 그냥 점수가 많이 날 수 있는 축구를 하는 것 같더라. 이게 제가 본 감상이 그랬고요. 그리고 피오렌티나는 그냥 대놓고 올 시즌에 많은 득점, 많은 실점, 아탈란타 하는 경기도 그랬고, 유럽 대항전에서 그 갱크와의 경기도 그랬었고, 그냥 대놓고 지금 올 시즌 5경기 동안 평균 4점을 내고 있다. 대놓고 오바지향적인 팀이에요. 주심도 페널티킥 경기당 0.36회로 꽤 많이 주고, 이주심이 맡았을 때도 2.6점으로 점수도 꽤 나은 편이고, 여러가지로 2.5 오바가 그냥 가장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오렌티나의 강승 이런 거 보기엔 상대적으로 강팀이니까. 근데 프로시노네가 꽤나 저력이 있어 보이더라. 그래서 저는 양팀의 승패 이런 거는 좀 생략하고 오바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자는 뭐 중원 얘기하면서 페시나 뭐 갈리아르디니 둘 다 아탈란타 출신인데 생각보다 멤버가 알차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고요. 전방에 그 콜롬보 같은 유망주도 있었고 생각보다 멤버가 알차다. 작년에도 뭐 그런 모습 많이 보였다. 근데 볼로냐는 뭐 아르나우토비치, 무사 바로 이런 애들 다 팔고 뭐 쇼텐 이런 애들 다 좀 팀에서 핵심 자원들을 많이 팔고 좀 물갈이를 많이 했어요. 해봤자 오르솔리니 정도? 그 정도만 좀 이렇게 유지를 하고 해가지고, 볼로냐가 멤버가 많이 바뀌어서 저도 아직 파악 중이라서 이 경기는 애지간하면 좀 패스를 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경기당 난 득점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은 언더가 맛있기는 해 보여요. 근데 막연한 거고, 볼로냐에 대한 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굳이 간다면은 몬자의 햄무 사이드라든지 무나 이런 고배당을 노리는 쪽으로 할 것만 같다. 근데 애지간하면은 저는 안 갈 것 같은데, 그냥 좀 고배당 모험하시고 싶은 분들은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노아 대 로마는 대놓고선 지금 점수가 많이 나고 있어요. 특히 로마가 근데 그 엠폴리 상대로 7대0을 낸 거, 그런 것 때문에 좀 뻥튀기가 돼 있는 것 같긴 한데, 제노아는 멤버 자체는 생각보다 좀 익숙한 애들이 있다고 했었죠. 뭐 스트로트먼 얘기하고 레테기 얘기하고 뭐 바델리 얘기하면서. 근데 아까 제가 몬자를 얘기한 거랑 다르게 둘 다 바델리나 스트로트먼이나 사실 세리에아에서도 이제 팽당한 수준이거든. 뭐 그런 애들이었고, 로마는 이번에 루카쿠 사면서,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선수를 맨날 팔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었지만 이제는 내실을 다질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래서 베스트 멤버가 상당히 괜찮더라. 이런 부분들 많이 얘기 드렸고요. 뭐 로마가 직전 경기 살짝 아쉽긴 했거든요. 토리노전에 뭐 원정에서 사실 그 골 먹힌 장면도, 두반사 아파트에 먹힌 장면도 좀 그게 아마 프리킥이었을 거예요. 프리킥에서 그냥 헤딩으로 먹혔는데, 사실 집중력만 갖추면은 나는 안 당할만 했다고 보거든. 이 경기는 그냥 뭐 근거는 없는데, 근데 지금 딱 전력을 봤어요. 제노아랑 로마의 올 시즌 전력 같은 거 보고 요즘에 분위기 같은 거 살펴보면은 로마가 그래도 제노아 정도는 이겨야지 올 시즌 저는 챔스도 비벼볼 만한 전력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노아 정도는 꺾어줘야지, 원정에서도 이겨줘야지 챔스를 비벼볼 만하다고 보기 때문에 로마의 승리, 그리고 점수도 오바까지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로마의 마인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일 스페인 리그는 오사수나랑 꼬마가 좀 두드러지는데, 평균적으로 오사수나가 올 시즌 2.5점, 꼬마는 3.6점 정도 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올 시즌에 양팀 다 좀 이런 오바 가능성이 꽤나 있는 경기를 한다.
근데 이 경기는 내일 꼬마의 전력 누수 같은 거 보면은 여기 뒤쪽에 토마, 르마, 바리오스, 쇠윤주, 데파울, 헤이닐드, 비톨로 이렇게 빠진다고 하는데 데파울 정도 빠지는 거 말고는 전부 다 대체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고 여기 예상 라인업도 지난번 마드리드 더비랑 거의 동일한 라인업이라고 하거든요. 이러면 사실 꼬마는 전력상 아쉬움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마드리드 더비전 라인업이 그대로 나올 수만 있다면은.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통산 꼬마가 2010년 이후에 오사수나를 상대해서 모든 대회 17승 1무 1패다. 이게 저는 가장 좀 인상 깊어요. 오사수나 상대로 그냥 대놓고 아주 너무 강해. 이게 맞대결인데 최근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경기 연속으로 승리 중이다. 이런 것도 생각하면은 꼬마가 지금 1.97이거든요, 배당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앞서 말한 세리아 경기들보다도 근거가 이 정도면 빠방하다고 보고